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국의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각 나라의 수산물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또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뉴저지의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의 박종옥 센터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죠? 네, 지금 온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이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입니까? 네, 뉴저지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입니다. 네, 이 소속이 어디 소속인가요? 저희 소속은 수협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원은 뭐 정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 그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는 한국에 있는 수산 수출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장 조사라든지 바이어를 매칭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수산식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현지에서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려 하더라도 그 각 나라마다 직원들을 일일이 주재원을 파견을 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언어, 뭐 비용 문제라든가 네, 비용 문제가 가장 문제겠죠. 네, 큽니다. 네, 이런 것을 한국 정보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수협중앙회에 속해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곧 그 상품의 단가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고퀄리티 상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지금 뉴저지에 지금 이 사무실이 개설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는 뉴저지가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LA에 작년에 9월달에 개설을 했고요. 이 LA에 이어서 뉴저지에 이제 두 번째로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작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뉴저지 동부 지역에 설립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해외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가 시작된지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도부터 수출 지원센터를 이제 설립하게 됐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최초로 중국에서 3개소를 먼저 이제 개설하고 중국에서 시작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에 이제 4개소를 일본, 대만, 베트남, 미국, LA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추가를 했고 올해 이제 3개소 미국 뉴저지와 방콕 그다음에 쿠알라룸푸 이렇게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뭐 이제 뉴저지 지역은 이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류 열풍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 돌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이제 의문점도 많이 생기고 선호도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류가 주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단하군요. 그렇죠. 음식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그 한국어라든가. 네, 맞습니다. 한류 지원이 좀 다소 수그러 들었었는데 다시 요즘엔 좀 살아나고 있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음악에 좀 많이 편중이 됐다가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라든지 컨텐츠가 다양화되면서 그런 한류들을 많이 원하고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이제 K-푸드 그런 음식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수산물도 이렇게 덩달아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류 문화의 시너지 효과가 대한민국 수출 산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상승을 시킨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좋은 선호도도 많이 갖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그 수산물의 그 수출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국에서 지금 총 수출하고 있는 수산물 규모는 한 23억 2,900만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이 이제 주요한 수출국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2억 8천만 달러가 되는 건가요? 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23억 23억 2,900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네, 말씀하시면 네, 네. 한 2억 8천만 불 정도 차지를 해서 한 10% 정도 차지하고 예, 미국으로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전체 금액에 네. 대단하군요. 수산물 이제 물론 가공식품이 다 포함되겠죠. 네, 수산물과 관련된 가공식품 포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적은 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수출 전체적인 총액의 한 10%를 네. 어라운드 차지하겠네요. 네, 한 3위 정도, 세 번째 국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수출을 네, 그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업체라든가 현지 마트, 현지인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현지인들이 이제 주로 타겟이 되고 아까 있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상황이고요. 한류 때문에 선호하는 네, 모든 식품이 선호하는 것이 한국이 이제 뭐 일반 음식만이 아니라 그 수산 식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음.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은 좀 상황이 좀 틀죠. 미국은 워낙 이제 교민 수가 네, 많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교민분들이 예전에 한국적인 맛을 잊지 못하셔서 찾는 네.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로 한인마트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현지인들은 이제 김 같은 음식이 이제 조금 보편화가 돼서 많이 좋아하고 있는 편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미국 국민의 워낙 다양한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밀에도 우리가 미국에 이제 큰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 맞습니다. 기물이요. 네, 일부 식품들이 이제 라면도 네, 판매되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식품이 미국 사회에서 판매된다는 것은 어려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식당에 외국 사람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네, 이제 한식 세계화가 되고 있고 네. 또 식품 자체도 이제 세계화되는 것이 김이 앞장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김 수출도 뭐 거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도 김에 대한 이제 거부감도 많이 사라지고 네. 인식들도 좋아지고 건강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 지원 센터가 생겨서 한국의 그 수산물 업체들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별 어려움 없이 많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주춧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자 이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 지원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 한국 김이 좋고 네, 일본 김보다도 우리가 더 바삭하고 맛있다. 네, 맞습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훨씬 뭐 다른 나라의 김보다는 한국 김이 우수하고 맛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김 외에 어떤 것들이 주 그 식품 수산물 식품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좀?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빨고기로 알려진 뭐 메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메로를 굴. 이빨고기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예. 좀 그게 이제 듣기가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데. 거북하게는 또 한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이제 어종명으로서는 이빨고기라고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빨이 많은가 보죠. 네, 메로 입쪽에 이제 이빨이 많아서 이빨고기라고 많이 불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수출이 되는 게 이제 굴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렇습니까? 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동해, 서해, 남해 이쪽에서 잡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서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중국 쌍크리 네, 뭐 그물로 다 전부 다 어족을 뭐 아주 끌어간다라고 해서 좀 논란도 많이 있고 뭐 잡히지도 않는다 고기가 하는데 네. 그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잡는 게? 그거는 이제 많이 생산이 된다기보다는 정부에서도 이제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서 종자를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많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국의 불법업 관련된 문제는 비단 이제 서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해, 남해, 서해 가릴 것 없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불법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뭐 양식 이런 것으로 많이 우리가 주로 이제 지금 수출하는 품목들은 이제 음. 양식이 좀 많은 편이죠. 김이라든지 음흠.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양식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 수산업계가 좀 하위 산업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하위 산업 뭐 1차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음.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돈 힘들고 음. 뭐 돈이 안 되는 일들은 하기를 또 꺼려 하다 보니까 네. 그래 이제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하면서 인원들이 이제 어촌의 인구도 많이 도시로 이제 빠져나가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악재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수산업이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은 네. 어렵지만은 한국의 수산업이 수산물이 우리 수출 산업의 10%를 내외를 차지하는 거 보면은 네. 대단한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물이 건강식으로 이제 인식이 네. 많이 되면서 충분하게 이제 공급 자체나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저희가 삼면이 바다인 그런 이제 지정학적 여건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경쟁력도 있고 맛도 좋고 우수한 이제 수산물이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맛도 좋고 우수하다고 하지만은 위생, 청결 이것이 가장 이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한국에 대한 이제 수산물에 대한 위생 문제를 굉장히 이제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 시장의 현대화라든지 아, 위판장 개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위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같은 경우는 쉽게 그렇게 아주 떨어지는 저가의 이제 위생이 낮은 수산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위생을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예, 있군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 건강과 식품이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렇죠. 우리 네. 식품이 수출에서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결한 위생이 그들한테 좋은 인식으로 좀 심어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당연히 이제 수출하는 품목들은 안전하고 이제 위생적인 음. 수산물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K푸드라는 것이 세계화되고 있는데 네, 지금 식품 산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외식 산업 식품이 차지하는 비용이 네, 뭐 거의 7, 8조 달러, 네. 10조 달러면은 이제 일경이니까 이거 뭐 네, 돈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더 비교를 한다면 자동차 산업이 지금 뭐 한 7, 8천만 대가 판매가 된다 그래요. 네, 근데 2조 달러에서 2조 5천 달러. 네. IT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3조 5천 달러. 네. 이것보다 더 2배, 3배가 되는 것이 식품 외식 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큰 규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산물이라든가 식품 산업에 있어서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수협중앙회에서 이 수출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충분한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이제 음. 수산물이 수출이 되고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현지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의 문제도 많을 뿐더러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수출 지원 센터 내에 이제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사무 공간과 통역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한국에서 나와 있는서 좀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현지에서 뭐 바이어라든가 네. 이런 업체라든가 어떤 관심 있는 업체들은 모두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수출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수출 지원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제 활발한 활동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네.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네. 기업인들한테는 수산물 업체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뭐 끝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수출 지원 센터에서는
그 수산물을 수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기업분들이 음. 조금이나마 저가의 고품질 수산물들을 전 세계인들한테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저희 측에서는 뭐 마케팅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수산물이 세계 넘버원 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수산물 지원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돈 받는다고 돈을 내야 된다든가 뭐 사무실 써야 하는데 비용을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아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참 그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있다, 네. 좋아졌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을 더 크게 우리 동포들에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많은 그 수산물 업체 기업인들에게도 그렇고 네. 더 큰 희망을 주고 자부심을 주고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박종옥 센터장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나올 때부터 어깨가 무거워서 이제 어깨가 너무 처지는 게 네.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뭐 그런 부담감 다 이겨내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기가 3년이시죠? 네, 3년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이제 있습니다. 뭐 4월에 오셨으니까 네. 아직 거의 뭐 3년 다 남으셨는데 네, 3년 동안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셔서 3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한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뉴저지의 수출지원센터를 개설을 해서 우리 동포 수산업체들에게 많은 지원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도 받고 또 비즈니스 활성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